안녕하세요. 장사인 배려하는 남자 장배남 TV 인사드리겠습니다. 요즘 들어 이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리고 식자재 원가, 소비자가 이런 것들이 점점 많이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민들도 많으실 거예요. 소비자가를 올리자고 하니 또 고객들의 저항이 있을 거고, 또 그렇다고 올리지 않자니 그래도 이 현상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많이 어려운 요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환경의 조건은 모든 분이 동일하다는 것을 꼭 잊으시면 안 되세요. 이럴 때 주로 하는 말이 있죠.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고 버틴 사람이 강한 것이다. 딱 요즘 같은 상황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냐면요. 성공하신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성공하신 분들의 이런 공통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통점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이번 시간을 빌어서 또 한번 본인 운영하는 가게를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말이 아니고 자료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도움이 많이 되는 자료니까 꼭 보시고 꼭 적용을 해서 마인드도 다잡고 운영에도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시죠. 짠! 자, 이렇게 교육 자료를 준비해 봤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이 자료를 보면서 함께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많은 분들이 본인의 역량껏 매출을 올리시겠지만, 또 이러한 개념을 알면 한 단계 더 올라간다는 뜻이겠죠. 성공의 열쇠 비선형 그래프라고 제가 썼습니다. 성공의 열쇠는 이 비선형 그래프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온다. 비선형 그래프가 뭘까요? 비선형 그래프는 그래프가 곡선 형태로 생긴 것을 비선형 그래프라고 합니다. 이 그래프의 차이를 이해하신다면 조금 더 제가 드리는 말씀을 빠르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선형의 그래프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Y축과 X축이 있습니다. 자, Y축은 뭐냐면 노력, 정성, 투자, 시간 같은 것이고요. X축은 그에 대한 결과물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선형의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결과물도 그에 맞게끔, 자, 2배로 노력을 하거나 2배로 투자를 하면 그에 맞게끔 결과가 나오는 이러한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자, 비선형 그래프는 자, 이렇게 노력을 하면 결과가 투자한 거에 비해 그닥 좋지는 않고요. 2배로 더 노력을 하면 2배의 결과가 나오면 좋겠는데 1배의 노력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노력 대비 더 안 남는 이런 구간을 지나다가 어느 순간을 지나면 조금만 더 노력해도 결과가 조금만 더 노력해도 결과가 훅 올라가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이제 비선형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익으로, 조금만 노력해도 수익으로, 성과로 돌아서는 이 지점을 우리는 임계점, 분기점, 티핑 포인트 등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죠. 자,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사업을 하고 계신다면 투자나 노력 대비 수익은 정확하게 비선형 그래프의 형태를 띌 거라고 저는 장담을 드립니다. 이 선형의 그래프의 결과는 저는 직장인 혹은 급여를 받는 그러한 조건에서의 수익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을 봐온 결과 성공하신 분들, 그리고 많은 수익을 올리거나 잘하시는 분들은 개념을 비선형 그래프의 개념으로서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선형의 그래프의 개념으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고전을 하고 계신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자, 하나의 예로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인큐베이팅을 나가거나 혹은 상담을 나갔을 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이 있어요. 자,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사장님, 혹시 이러한 방법은 혹시 활용해 보셨나요? 자, 이런 질문을 3번을 던져서 돌아오는 답변을 듣고 그 결과치를 가늠을 하는데요. 자, 돌아오는 답변이 대표님, 그러한 방법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노력이나 수고로움 대비 효과가 난다면 이런 것들 제가 캐치해놨다가 사용할 텐데, 노력 대비 결과가 나쁘지는 않지만 그닥 좋지는 않아서 그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사장님, 혹시 이러한 방법은 혹시 써보셨나요? 돌아온 답변 역시
아유, 대표님, 그 방법 역시도 수고로움이나 노력 대비 결과치가 그에 맞게끔 딱 나와주면 이런 것은 효과가 좋은 거니까 활용을 할 텐데, 그거 역시도 노력한 거 비해 그닥 효과가 큰 것 같지 않아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찾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런 식의 답변이 많을수록 뭔가 하지 않고 있거나 창업에서 고전하고 계실 확률이 높았습니다. 자, 반면에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신 사장님들도 계셨는데요. 제가 직접적으로 여쭤보지 않아도 그 주변 분들 혹은 직원들한테 몇 가지 질문만 던져봐도 쉽게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제가 주변 분들께 이런 얘기를 드려요. 사장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물었을 때, 아, 우리 사장님은 참 깐깐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을 때 그 매장은 곧 잘 되거나 아니면 잘 되고 있을 매장일 확률이 높았습니다. 자, 왜였을까요?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개념으로서 접근을 합니다. 이런 개념이란 뭘까요? 내가 노력한 만큼 그에 맞는 성과가 나오는 것들만 취하겠다. 자, 하지만 이런 시장 경제에서, 그리고 자율 경제에서 모든 분포는 이 비선형 그래프를 따르게 돼 있습니다. 노력도 마찬가지고요. 자, 왜 깐깐하다고 느꼈을까요? 직원들은 혹은 이런 사장님의 성향이 아니신 분들은 노력 대비 효과가 딱히 있지 않는데 왜 이 사장님은 집요하게 그 일을 계속 하라고 할까? 라는 개념이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그 사장님은 알고 계세요. 예, 잘 될 혹은 잘 되는 매장의 사장님들은 이 분기점까지는 효과를 바라지 않고 투자돼야 한다는 개념을 전부 알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잘 되신 분들을 제가 인터뷰를 해요. 그러면 마지막에 어떤 메뉴를 출시하거나 어떤 이벤트로서 이슈가 돼서 매장이 잘 되고 있는 그런 사장님이라면 인터뷰를 했을 때 대부분의 말이 요 분기점 넘었을 때 계기가 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과정, 임계점까지 가는 이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그때 그렇게 했는데 계속 안 되고, 그런데 계속 본인은 투자를 했고, 또 누군가 나를 배신을 했고, 누군가 본인을 의심했고, 그리고 해도 안 됐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이 다 아니라고 할 때 나는 끝까지 계속 노력을 했고, 또 투자를 했고, 준비를 했고, 또 다시 시도했고에 대한 얘기를 거의 99%, 거의 99%에 대한 이야기를, 이 구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메뉴를 냈거나 하는 것들은 이건 전부 운이다, 이런 식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이러한 비선형 그래프의 개념을 알고 계신 분들이 누군가에게 배웠을 수도 있고 혹은 본능적으로 알 수도 있었지만 이러한 개념을 모두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셨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성향이 일희일비하지 않고요. 그리고 의식적인 노력, 그러니까 성과가 좋지 않더라도 계속 더 투자하고 더 개발하고 더 노력하고 더 숙달하려고 하는 이러한 성향들이 강했고요. 혹여나 중간에 사소한 혹은 작은 실패들이 나타난다 해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를 시도하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께 늘 당부드리는 것이 있어요. 고전하는 매장의 사장님들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이런 비선형 그래프의 사고방식을 탑재하시기를 요청을 드리는데, 자, 그러려면 이러한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당연히 하라. 그리고 효과가 바로 즉석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계속 유지하면서 그 다음 것을 꼭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임계점까지 가기 전에는 당연히 노력 대비 효과가 나오지 않는 구간을 반드시 거쳐야 하니 해야 될 것이 있으면 하고, 그리고도 임계점을 돌파하지 못한 것 같으면 그 다음 거를 하고, 그래도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 같으면 다시 다 안 하고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고 1번을 하고 2번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1번을 하고 2번을 하고 3번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1번을 하고 2번을 하고 3번을 하고 4번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4번까지 하고 5번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6번까지 했을 때 비로소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 분기점을 넘었던 6번의 활동이 효과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 1번부터 6번까지의 과정 속에서 비로소 임계점을 넘었다. 자, 이러한 개념을 가져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계속 하는 거죠. 일희일비를 하면 안 된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나요?
제가 한 가지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예전에 이제 브레이브걸스라는 이 걸그룹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브레이브걸스라는 걸그룹의 성공도 정확하게 이 비선형 그래프의 형태를 띄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오랜 시간 동안 활동을 하면서 노력 대비 뭐 위문공연을 갔다 오고 했던 모든 그런 과거의 행적들이 노력 대비 그에 많은 성과를 가져가지는 못했었어요. 하지만 꾸준히 위문공연이든 매 무대를 최선을 하고 결과를 바라지 않고 그 무대를 즐기는 모습들이 보였다는 거죠. 그러다가 임계점, 비지터라는 유튜버가 이 구간의 행적을 짧게 담아서 업로드가 되고 그것이 이슈가 되면서 지금부터는 뭐 손만 흔들어도 많은 분들이 이제 환호를 하는, 조금만 더 해도 환호를 하는 이러한 구간에 진입했다. 불과 1, 2년 전에 브레이브걸스의 실력이나 외모가 지금이랑 많이 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았고 똑같이 열심히 활동을 했고, 하지만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 잊지 말아야 하는 거, 사장님들 모두가 임계점을 전부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러한 마인드가 필요하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것에 비해서 매출이 많이 안 나오네? 피드백이 없네? 그거는 못해서가 아니고 잘못해서가 아니고 다만 임계점까지 가지 못했다. 이러한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해야 되는 모든 것들, 고객 응대하는 것들, 뭐 이벤트, 뭐 제품 하나씩 넣어주는 것들, 뭐 문자 하나 보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내가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매출이 안 따라온다라고 당연히 생각하는 이 구간을 의무가 아니라 더 하나, 둘, 임계점이 언제 만나는지 하나, 둘, 두 개까지 안 되면 세 개, 안 되면 네 번째 방법을 계속 쌓아가면서 임계점을 꼭 만나셔야 된다는 그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시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뭔가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꼭 해야 되는 거라고 하면 행동을 했을 때 결과가 안 온다 하여 안 하게 되면 안 되고요. 뭔가 빨리 가는 길을, 뭔가 효과만 있는 것을 찾는 게 아니고 성실하게 해야 되는 것은 어느 상황에나 꾸준하게 해가면서 그 다음 것까지 계속 가다 보면 반드시 임계점을 만나실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비로소 뭐 맛집이 되던 랜드마크가 되던 어쨌든 지역에서 알아주는,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반열에 올라서는 그러한 시점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이렇게 생긴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우주 만물은 뭐 어떤 것으로 형성됐죠? 맞습니다. 물로 형성됐어요. 아까 그 보여드렸던 비선형 그래프, 정확하게 물과 똑같은 성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든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원리인 거죠. 자, 0도부터 99.9도씨까지 열 에너지를 써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연료는 요 몇 배수로서 계속해서 사용이 되어지는데 기화현상은 연료 에너지에 비해서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0.0001도가 더해지는 순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단지 1도만 높여줘도, 2도만 높여줘도 기화현상은 기하급수적으로 나타내게 돼 있죠. 자,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장님들의 성공 법칙과 맞닿아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임계점이 어디일까요? 자, 물은 공평하게 100도씨에서 그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렇다면 사장님들의 임계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임계점이 어디 있는지는 그거는 이제 운명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장님은 뭐 1, 2, 3번까지만 꾸준히 했어도 반열에 오를 수 있고, 어떤 사장님은 브레이브걸스처럼 꾸준히 오래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늦게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운의 영역이라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만 임계점이 있고 이 구간까지 해야 될 것들은 모두 꾸준히, 안 되면 그 다음 더 성실하게, 1이 안 되면 2, 2가 안 되면 1, 2 하고 3, 3이 안 되면 1, 2, 3, 4까지 해서 꾸준히 뭔가를 계속 더 보태가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한 방에 그냥 1이라는 어떤 노력만 해도 바로 분기점을 만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성공이 오래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분들은 본인의 능력이라고 과신을 할 확률이 큽니다. 이런 선형의 그래프로서 해석할 확률이 크다는 거죠. 다만 운이 좋아서 임계점이 앞에 있었을 뿐인데. 그래서 늦게 성공하신 분들이 그런 성공을 더 오래 가져가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 선형의 그래프와 그리고 물의 원리까지 연결을 해서 성공하시는 분들의 사고방식을 한번 말씀드려 봤어요. 일단 뭐 짧게 영상에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려서 이해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는 어떤 건지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되는 것만 찾지 마라. 당연히 해야 되고 그것이 맞는 거라면 효과를 생각하지 말고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내가 노력에 비해서 효과는 혹은 매출은 많이 없을 수 있을지언정 내 실력은 늘 것이고,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작은 노력만으로도 큰 효과를 버는 이 구간으로 진입할 것임을 모든 사장님께서 믿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비선형 그래프의 마인드로서 운영을 하신다면 반드시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성공하는 그런 창업을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료로서 다 설명을 드렸고요. 어떻게 이야기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다음에 다시 저 장배남 찾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Bye.